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요새 날씨도 좀 변화무쌍하고 싸늘하기도 하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과적인 질환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과정을 좀 잘 알고 어떻게 치료할지 한번 고민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세신통. 우리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실제로 산이 역류되기 때문에 제산제 또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가 최근에 덴마크에서 연구한 바로는 치매의 연관성과 연관이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부분이 나왔냐,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위에서 산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또한 이 분해된 단백질이 잘 위에서 소화 효소와 함께 소장으로 내려가서 잘 분해가 되면 대장에 어떤 독소가 없이 몸에서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산제 쓰면 일단 단백질의 분해가 잘 안 돼요. 모든 단백질 분해가 되려면 펩신이란 소화 효소가 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는 펩신이란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산이 필요한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제 속이 쓰린데 위산 분비 억제제를 써요. 그러면 단백질은 분해가 안 되고, 분해 안 된 단백질은 장으로 내려가면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래된 독소, 특히 이제 장벽이 안 좋아지면 그게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저는 치매하고 연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일 때 물론 너무 심하면 약을 써야 되지만, 너무 오래 약을 쓰거나 이럴 때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신통. 우리가 결론은 역류성 식도염이 된다는 거는 위식도 관략근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건데, 위식도 관략근은 실제로 좀 보조적으로 주변에 있는 횡격막에 의해서 보조가 돼요. 횡격막 기능이 떨어진다라든가 도와줄 수 없는 여건이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횡격막으로 가는 신경은 제가 예전에 호흡도 얘기하고 자율신경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횡격막으로 가는 신경은 경추 3, 4, 5번에서 나옵니다. 목에서. 근데 요새 이제 목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보면서 잘 관리가 안 되죠. 근데 횡격막은 기능적으로 늑간에서 6번서부터 한 10번까지 그 흉추 요 부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브레지어근 지나가는 부위가 6번서부터 한 10번, 물론 11, 12번도 자유자는 요 부위에 이 늑골의 안쪽에, 그 안쪽에 횡격막이 있기 때문에 늑골의 움직임에 제한이 걸리면 횡격막의 움직임도 제한이 걸리고, 제한이 걸린 횡격막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위식도 관략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추가 틀어지거나 늑골의 움직임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외로 역류성 식도염이 잘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등을 일단 관리하셔야 되고, 등을 관리하신 다음에 횡격막에 무리가 안 되게 너무 과식을 한다든가 식사 후에 바로 눕는다든가 이런 걸 안 하면서 횡격막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 늑간도 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횡격막이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늑골 사이를 만지면 되게 아픈 부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병에서도 이제 내장도수, 이제 횡격막이나 이렇게 위장을 좀 치료하면서도 이런 늑간 근육을 많이 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능이 좋아지지 않으면 횡격막 기능이 좋아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횡격막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복식호흡도 좀 안 되지만, 잘 안 되지만, 늑골, 갈비뼈가 양쪽이 누워있을 때 보면 이렇게 갈비뼈의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이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올라가신 분들이 좀 더 많지만 전체로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잡히면 횡격막 기능이 좋아질 수 없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자꾸 생길 수가 있다. 근데 너무 쓰리면 우리가 제산제를 쓸 수 있지만, 제산제 오랫동안 장복하는 거는 또 이런 신경계 문제, 어떤 치매나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꼭 이런 관점을 생각해야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을 관리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역류성 식도염을 관리하는 10계명에서 한번 얘기는 다 나눴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등을 잘 관리해야 된다. 등을 관리하시려면 여러분 고양이 등 스트레칭, 그 다음에 쭉 넣는 스트레칭 해주고, 등이 언제나 이렇게 풀어지게 쭉, 우리가 이제 등을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운동을 너무 빠르게 과하게 하면 골프나 이런 건 좀 무리가 되지만,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일반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우리가 보행도 좋죠. 그러니까 약간 파워워킹 같이 어깨를 충분히 움직여서 하는
그런 운동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늑간이 많이 아프시면 그쪽을 만져주면서 아픈 부위를 벌려주는 운동. 왜냐하면 늑간 근육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하는 운동. 그 다음에 횡격막, 요 명치 부위를 또 지그시 풀어주면서 복식호흡을 같이 하는 운동.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횡격막 기능을 떨구는 원인 중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찬 거를 많이 드시는 게 또 문제가 돼요. 우리가 찬 걸 먹으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올라갈 때 그 주변이 다 횡격막이기 때문에 횡격막이 좀 굳어지죠.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참조하셔가지고 영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또 너무 안 되시면 또 병원에 오셔서 이게 내장 도수, 내장과 함께 척추를 치료하는 거로 여러분이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